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2인분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서 오늘은 잠깐 좀 편하게 입고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갤럭시 언팩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갤럭시 언팩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니까 제가 굳이 또 언팩 이야기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팩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본관할 이야기드리면 굿노트예요. 굿노트가 정식으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전에 저도 베타 버전을 쓰고 있었었는데 베타 버전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긴 했습니다. 약간 아쉽기는 하죠. 삼성 쪽에서는 삼성 노트가 있고 워낙에 수준급인데 왜 굿노트가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애플도 그렇습니다. 애플도 애플 메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메모들하고 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굿노트 자체가 안드로이드 버전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윈도우 버전도 이제 베타이긴 했는데 더 많이 안정화돼서 빨리 안드로이드하고 윈도우하고 또 아이폰에서 연동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얘기가 뭐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 세 군데가 AI 안전 표준 협력으로 미래 보안성을 확보했던 소식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손잡은 거예요. 일단 MS랑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싸우는 회사 같죠? 그럴 수밖에 없고 서로 제재도 하고 좀 이럴 것 같은데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프론티어 모델 포럼이라는 걸 결성한 걸 알려줬다고 하는데 당연히 오픈 AI도 함께 했었죠. MS랑 손잡고 가니까요. 자, 이거에 대한 목표가 AI 모델을 개발할 때의 안전성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의미를 굳이 보자라면 적과의 동침 아니냐, 구글과 MS가 손을 잡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포럼 출범에 대한 의미가 좀 있어요. AI 업계가 안전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외부 규제를 차단하는 의도도 분석되고 있다. 무슨 소리냐? 각 국가별로 해서 이젠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요즘 아무리 보더라도 이 바드 아니면 빙이거든요. 그리고 챗 GPT 이 세 개 결국에는 바드 아니면은 MS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구글과 MS 이 두 군데가 단단하게 자기들의 약간 좀 협업을 구축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좀 대응을 하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AI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권을 가지고서 데이터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린 안정성을 지키겠다. 또 하나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이슈 나오면 함께 또 이야기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얘기가 뭐죠? 오페라의 유령 NFT 스페셜 티켓이 23초 만에 완판이 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갖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좀 확인했었는데요. 자, 우선은 7월 26일 날 12시에 판매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뭐 완판, 도대체 얼마나 팔았길래? 자, NFT를 가볼게요. 어피트에 들어가서 NFT에 들어가시면 되고,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 판매 등록된 NFT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오페라라고 한번 쳐보죠. 오페라. 인기 컬렉션인데 이건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뮤지컬 오페라 유령 NFT 스페셜이라고 하니까, 자, 이제 팔았던 회사가 있으니 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4개가 올라와 있고요. 1개, 4개, 4개, 1개가 발행이 돼 있어요. 맨 뒤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판매가는 미판매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유자가 지나가던 준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한가를 보게 되면은 5 이더리움이고 에디션 전체를 봤었을 때 0.06 이더. 에디션을 지급받았는데 보게 되면 0.316 이더리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에디션을 지급받아서 이 판매가 된 게 0.316 이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금액을 기억 한번 하고요. 0.316 쭉 보게 되면 또 다른 분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이건 0.175 이더리움이죠. 그럼 325, 175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디션에 대한 혜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쭉 가게 되면은 이 좌석 정보가 B구역 6열 7열 중에서 상세 상품 안정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스냅샷 기준으로 해서 쭉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포함이 된 걸 보면 VIP 티켓 2개가 연속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인 프로그램북 하나를 주고 메타컬스에서 뮤지컬 NFT 진행 시 제일 먼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하는 거 좋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티켓을 많이 판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0.06은 제한가고 쭉 내려가서 0.175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얼마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NFT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서 코인.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다시 가보죠. 거래소 한번 가봐가지고요. 이더리움으로 이더 어디 갔어? 이더를 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0으로 한번 표시를 하고 0.175 이더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만들어? 다시 봐보죠.
0.175 이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귀찮아서요. 일십, 백, 천만, 10만. 42만원 정도라고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한 42만원 정도의 뮤지컬 티켓 2장을 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것 같고, 아무래도 스페셜 자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기는 하네요. 자, 이제 한 개짜리 판매된 것도 있어요. 보리는 사랑이라는 분이 가져가셨는데, 쭉 밑에 내려가면 요건 0.326 이더리움이에요. 이걸 구매하셨으니까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었죠. 근데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게 쭉 내려가면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NFT 티켓을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앞으로 또 스페셜 이벤트를 몇 번 더 진행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선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들,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남들과 다른 혜택,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NFT가 뮤지컬에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싸이 흠뻑쇼도 이야기 드렸었죠. 거기도 쓰이기 시작했었고, 요즘에는요 LG라든지 아니면은 수원 쪽은 아니었었고, 네, 부산 이런 쪽에 이제 야구단, 여기하고도 관계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일상에서 공연과 예술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티켓팅 쪽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가 보도록 하죠. 지도 독과점 깨는 혁신 무슨 소린가 했더니면은 또 메타 이야기 나왔네요. 우리 또 AI 기업들 나왔습니다. 메타하고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MS 또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아마존, 이 세 군데가 오버추어 맵 파운데이션을 런칭했다는 소식이에요. 왜 도대체 런칭했느냐? 지도 앱이 독과점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먹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해외 나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맵이 네이버 맵이 아니죠. 구글 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구글 맵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애플. 애플의 지도도 있죠. 예전에 욕 많이 먹었지만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오버추어 맵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데이터를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겠다. 역시 다른 대기업들이 이길 수 있는 건 공짜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개발자들이 더 쉽고 저렴하게 지도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걸 활용하시게 되면 개발자들이 글로벌 지도나 내비게이션 제품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서 배달앱 등의 서비스를 맞춤화하고 픽업 장소도 제공할 수 있다. 이 데이터에 건물이랑 교통 네트워크, 인기 있는 유명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수집을 했느냐?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메타하고 MS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군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오픈하기 시작한 건데, 과연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갈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메타면 좀 기대를 할 만도 하겠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로케이션을 찍었던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빅데이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메타에서 내비게이션이 나왔거나 페이스북 전용 지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확히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확률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드파티 분들이 더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지도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는 간만에 IT답게 조금 딱딱한 이야기였었는데, 저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